이쁘다. 안녕하세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NLP 꼬꼬엔 최준이 아니라 NLP 콕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기로 약속. 네. 오늘 다뤄볼 얘기는요. LLM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다입니다. 논문의 제목은 Large Language Models are Human Level Prompt Engineers예요. LLM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죠. 다양하게 배우지도 않은 일들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LLM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까지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프롬프트가 기계와 소통하는 텍스트였죠. 근데 이게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항상 의도한 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컴퓨터 LLM은 마치 컴퓨터 같고 프롬프트는 그 컴퓨터를 움직이는 프로그램 같다, 이런 식의 글이 써있거든요. 이 논문 전체적으로 그 프로그램 신테시스라고 하는 요구사항에 알맞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과 유사하다고 해서 이 프롬프트를 프로그램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논문도 사실 전에 리뷰했던 경사광법 기반의 그런 디스크리트 프롬프트 최적화 기법 중 하나입니다. 이 논문을 리뷰하는 이유는 기존에 했던 내용이 좀 반응이 좋기도 했고, 이 논문에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면서 얻어갈 수 있는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서비스라든가 연구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리뷰를 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오늘 다룰 이 논문에서 소개하는 게 오토매틱 프롬프트 엔지니어인데요. 어떤 걸 하고 싶은 거냐면, 사람이 프롬프트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가 되게 힘든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사람의 노력은 최소한 하면서 효과적인 인스트럭션 프롬프트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LLM에게 이제 인풋과 아웃풋을 주고, 이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LLM에게 인풋과 아웃풋을 주고 인퍼런스를 시킵니다. 어떤 인퍼런스를 시키냐? 인스트럭션 캔디데이트를 만들어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스트럭션을 만들어줘. 이 인풋과 아웃풋을 보고 역으로 묻는 거죠. 그 다음에 이 LLM이 만들어진 인스트럭션을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를 어떻게 매기냐면, 뒤에 두 가지 방식으로 매기는 게 나오는데, 점수를 매길 때도 LLM을 사용해가지고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점수를 매기면 점수가 높은 것들이 유망한 캔디데이트겠죠. 그 유망한 캔디데이트를 다시 한번 이터레티브 몬테카를로 서치를 통해서 의미적으로 유망한 프롬프트와 동일한 여러 가지 또 프롬프트를 만듭니다. 만들고 다시 골라내고, 만들고 성능 좋은 거 골라내고, 이런 반복하는 방식으로 오토매틱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실시한다. 저번에 했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하죠. 근데 그렇습니다. 몬테카를로 서치가 뭐라 했었죠?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 중에서 최선이 되는 것들을 탐색하는 거다. 여러 번 프롬프트를 만들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잘 맞는 좋은 성능을 내는 프롬프트를 갖고 오기 때문에 몬테카를로 서치에다가 비교를 한 겁니다. 빗대어서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을 통하면은 오토매틱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실시하면은 인스트럭션 인덕션이라는 태스크가 있다고 해요. 인풋과 아웃풋만으로 인스트럭션을 만들어내는 태스크에서 24개 중에서 24개가 다 사람보다 더 좋은 성능의 프롬프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빅벤치 태스크에 대해서도 21개 중에 17개가 사람과 비슷하거나 사람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는 프롬프트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APE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더 전체적인 그림인데요. 첫 번째로 LLM한테 다음과 같이 인풋과 아웃풋을 주고 프롬프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었죠. 만들어진 프롬프트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많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많은 프롬프트를 어떤 스코어링하는 방식을 LLM한테 직접 물어봐서 스코어링을 하고요.
스코어링을 하면은 여기서는 지금 스코어링 방식이 로그 프로바빌리티인 건데, 로그 프로바빌리티가 어떤 스레시홀드 이상의 값들만 고르게 되고요. 그걸 하이스코어 캔디데이트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다시 LLM한테 몬테카를로 서치를 통해서 같은 의미의 다른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면은 또 새로운 캔디데이트가 생기겠죠. 이 중에서 다시 한번 가장 성능이 좋은, 로그 프로바빌리티가 좋은 거를 최적이라고 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수식을 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트레인 데이터가 퀘스천과 앤서로 이루어져 있고요. M이 모델이라고 쳤을 때 또 F는 이 스코어링을 하는 거거든요. 적절한 프롬프트와 질문을 줬을 때 얘 스코어를 평균 낸 것이 가장 높은 프롬프트를 골라주겠다. 다음과 같이 수식과 그림으로 살펴봤습니다. 이해되시죠? 저번에도 했던 거니까 비슷합니다, 거의. 다시 한번 슈도코드로 살펴볼게요. 트레인 데이터가 있고요. QA 그리고 N, 여러 N개가 모여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한테 이 U 집합, 프롬프트 집합을 만들라고 시킵니다. 만든 다음에 얘네를 이제 트레인 데이터 전체에서 랜덤으로 샘플링 한 다음에 샘플링한 거를 직접 평가를 시키죠. सब셋에 대해서요. 평가를 시킨 다음에 상위 몇 프로만 남기고 필터링을 하겠다. 그 다음에 필터링을 잘 나왔던 그 프롬프트를 리샘플링, 아까 의미만 갖고 다른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해가지고 리샘플링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리샘플링 한 거를 다시 한번 U 집합으로 삼아서 이 과정을 반복해내서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오는 인스트럭션을 최적의 프롬프트로 찾겠다. 이해되시죠? 슈도코드로 보더라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컨버지 수렴할 때까지 반복을 해간다는 거겠죠. 네,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인스트럭션을 만드냐면요, 세 가지 방식으로 만듭니다. 각각 세 가지 방식이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방식 다르더라고. 결국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인풋과 아웃풋을 보고 인스트럭션을 만들고 싶은 거다. 네, 그런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인스트럭션을 만드는 단계의 프롬프트. 그리고 스콜 펑션을 얘네가 두 가지를 써봅니다. 이 어큐러시를 하나가 써보고요. 그 다음에 로그 프로바빌리티를 쓰는데요. 이 확률을 주면 좀 더 디테일하니까 좋지 않을까 하는 가정에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스코어링 펑션으로 사용합니다. 얘가 어떤 걸 스코어링 하는 거냐면 데이터셋과 모델이 만든 이 예측값이 얼마나 잘 얼라인 돼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런데 얘네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가지고 매번 이 프로미싱 캔디데이트 찾기 위해서 다 트레이닝 데이터를 실행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컴퓨테이션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얘네가 몇 가지 알고리즘을 또 적용을 합니다. 뭐냐면 트레이닝 셋에서 सब셋을 뽑아요. 뽑은 거에 대해서만 평가를 시키고 특정 스레시홀드보다 높은 것만 남기거든요. 3개가 예를 들면 있었다. 근데 5개를 맨 처음에 샘플링 했다. 근데 얘를 트레이닝 셋의 सब셋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어떤 스레시홀드, 예를 들면 0.3이라는 게 있으면 얘보다 높았던 게 3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개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프루닝과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나머지 3개를 또 사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는 성능이 좋은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스코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런 컴퓨테이션 코스트를 줄임으로써 API 값도 더 적게 들고 시간도 더 절약할 수 있는 방식이 된 거겠죠. 그래가지고 이터레티브 몬테카를로 서치를 이제 왜 하냐, 사실 이터레티브하게 안 해도 됩니다. 2단계, 지금 2단계인 거거든요. 리샘플 하는 거. 이걸 안 해도 되는데 얘네가 굳이 해준 이유는 뭐냐면 이 set U를 만들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좋은 이제 캔디데이트를 만들기 어려웠는데 이 이유를 얘네는 다양성이 부족했다는 분석을 합니다. 점수가 높은 것들이 다양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의미만 같은 다른 인스트럭션을 만들게 함으로써 다양성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좋아졌답니다, 성능이.
그래서 기존의 디폴트 AP는 이걸 안 쓰기도 한다고 해요. 얘네가 두 가지 방식을 제안하는데 이따가 또 결과를 보여줄 거긴 한데, 얘네가 지금 말하는 거는 그냥 AP가 아니라 이터레티브 AP라는 좀 더 확장된 형태의 AP를 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터레티브하게 다양성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으면 더 이런 성능이 좋아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얘네가 한번 실험을 통해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봐야겠죠. 첫 번째로 하는 것은 24개의 인스트럭션 인덕션을 시킵니다. 인스트럭션을 인풋과 아웃풋만 보고 만들어 내봐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인스트럭션 GPT를 통해서 이 API 알고리즘을 적용시켜 가지고 네, 만들어냅니다. 베이스라인은 사람이 만든 것과 그리디가 있는데, 그리디 뭐냐면 그냥 인풋과 아웃풋만 주고 그냥 만들게 시킨 거, 그게 지금 그리디인 거거든요. 앞에 거는 캔디데이트를 만든 다음에 걔를 샘플링하고 스코어링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리디하게 만드는 것은 인풋과 아웃풋만 주고 만들게 시키는 것이다. 네. 그래서 제로샷 이제 러닝에 대해서 성능을 한번 볼 건데요. 자, 보시면은 이 IQM이 뭐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보다도 지금 더 AP 알고리즘 적용시킨 게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 그죠? 그리디보단 당연히 좋을 거고요. 더 발전된 형태니까. 네, 다음과 같이 좋은 성능을 제로샷에서 내고 있다. 두 번째로 이제 퓨샷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퓨샷도 전체적으로 좋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몇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인컨텍스트를 넣는 것보다 성능이 떨어진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제로샷으로 지금 인풋과 아웃풋만 주고 만들었기 때문에 제로샷에서 뭔가 오버피팅 된 경우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뭐냐면 얘네가 제로샷하면 오버피팅이 되니까 이 여러가지 캔디데이트 중에서 그나마 이 인컨텍스트 러닝을 줬을 때의 베스트인 네, 컨셉과 비교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얘가 제로샷으로 인스트럭션을 만든 거고 얘는 퓨샷을 고려해가지고 캔디데이트 중에 그나마 좀 괜찮은 거를 뽑아낸 거겠죠. 그랬을 때 뭐 크게 성능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죠. 네, 이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간에 인컨텍스트 러닝이 되게 도움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그죠? 오버피팅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인컨텍스트 러닝과 뭐 비슷하게 네, 성능을 보이게 만들었더라.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이 라임 데이터셋인데 얘는 지금 이 퓨샷에 대한 인스트럭션에다가 인컨텍스트를 주니까 좀 성능이 올라갔어요. 얘가 논문 디테일을 보면 좀 알겠지만은 어떤 허점이 있습니다. 허점이 있는데 약간 실제로 어큐러시 하는 것, 실제 인스트럭션과 뭔가 얼라인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던 건데, 이거를 인스트럭션 퓨샷에 알맞는 인스트럭션을 바꿔줬더니 개선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빅벤치입니다. 앞에 이제 인덕션이 너무 쉬운 태스크이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태스크를 시키기 위해서 빅벤치 태스크에 대해서 인스트럭션을 만들고 인스트럭션 인덕션을 시킨 거죠. 다 시킨 건 아니고 전체 태스크 중에서 사람이 인스트럭션을 만들기 쉬운 21개 태스크를 뽑았다고 합니다. 뭐 수학 문제도 들어가 있고 상식 추론 문제, 뭐 심볼릭 추론 문제,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문제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사람보다 21개 중에 17개에서 더 나은 성능을 보였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엔 또 뭐 AP가 사람보다 더 잘하더라, 네, 사람보다 더 좋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더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 실험 얘네가 뭐 했냐면 제로샷 체인 오브 토트 프롬프트를 과연 AP로 최적화 시켰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네, 이 제로샷 COT 프롬프트 기억나시죠? COT를 시켰을 때 뭐 데이터가 데몬스트레이션을 안 준다면 Let's think step by step이라는 프롬프트를 뒤에 추가함으로써 성능이 17%였던 게 78%까지 올라가고 10%였던 게 40%까지 올라갔던 전설의 프롬프트입니다. 네.
되게 성능이 많이 올라갔죠. 근데 AP 아까 소개했던 알고리즘으로 최적화를 시키니까 다음과 같이 새로운 제로샷 COT 프롬프트를 만들었다고 해요. 비슷한 내용인데 좀 더 뭐 디테일이 추가된 거죠. 되니까 이 78%였던 게 82%, 40%였던 것들이 43%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AP가 다시 한번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제로샷 이 COT로 검증을 했다, 그죠? 아마 제로샷 COT를 한 이유는 뭐인 거 같냐면 제일 유명한 프롬프트여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제일 유명한 프롬프트를 통해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증을 시켜준 거죠. 네, 그 다음에는 트루트풀 QA가 있는데 얘가 뭐냐면 이 어떤 얘는 QA를 하면서 주로 측정하고 싶은 게 뭐냐면 트루풀니스와 인포메티브니스입니다. 얼마나 얘가 사실을 말하냐, 만약 모르는 일들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거 하나 하고, 인포메티브니스는 뭐냐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느냐, 얼마나 정보가 방대하냐,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나온 QA 데이터셋인 거고, 얘를 통해서 측정을 하는데 이런 모델들을 썼다고 합니다. GPT, 저지와 인포. 왜냐면 이게 사람과 90% 가까이 일치했기 때문에 썼다고 하고, 나머지는 디테일입니다. 나머지는 구현 디테일인데 결국에는 이제 만들어낸 프롬프트가 어떤 이 트루트풀 QA 자체도 뭔가 건강, 법, 정치, 뭐 픽션 같은 여러 가지 도메인들의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가장 되게 일반적인 프롬프트를 만들어냈고 이게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겠죠, 결과가. 이 트루트풀니스와 인포메티브니스를 스코어링으로 매트릭으로 삼고 이렇게 만들어 본 건데, 보다시피 네, 트루트풀 리스트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인포메티브 리스트라고 했을 때 잘 만들어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었을 때보다 잘 만들어냈죠. 근데 얘네가 또 관찰한 게 뭐냐면 트루트풀 리스트하게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인포메티브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트레이드 오프 관계처럼 한쪽이 높아지면 한쪽이 낮아지고, 한쪽이 더 낮아지면 한쪽이 높아지고 하는 관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어떤 스타일로 얘네가 만들어달라고 한 거거든요. 트루트풀 리스트하게 만들어줘, 트루트풀 리스트한 스타일, 그리고 인포메티브한 스타일, 이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한다면 특정 스타일로도 잘 만들어낼 수가 있더라, 이런 내용을 검증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정량적인 평가를 해볼 건데, 모델 크기와의 이 AP가 얼마나 잘 되냐의 관계성을 또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보면요, 모델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프롬프트를 잘 만들더라, 뭐 당연한 얘기겠죠. 네, 그 모델 크기가 크면 더 성능이 잘 나오니까. 두 번째는 아까 그 LLM이 막 샘플링 한다고 했잖아요. LLM을 한테 프롬프트를 만들게 하는 게 얘네는 샘플링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 프롬프트를 많이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더라. 얘는 지금 64개 정도 뽑으니까 사람과 비슷해졌다고 합니다. 64개 이상이면 지금 사람 이상의 성능을 보이고 있죠. 네, 그렇고 어떤 스코어링 펑션이 좋은가, 아까 두 가지 있다 했죠. 어큐러시가 있고 로우 프로버빌리티가 있다고 했는데, 두 가지 다에 대해서 이 24개 태스크를 시켜본 결과 그냥 어큐러시만 하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네, 어큐러시가 더 좋은 스코어링이더라. 네, 그리고 반복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 이터레티브 몬테카를로를 쓴다 했잖아요. 이게 이터레티브 AP와 그냥 AP를 비교한 거거든요. 근데 이터레티브 한 개 더 성능이 잘 나왔더라. 반복해주세요. 반복이 좋답니다. 두 번째 반복은 또 뭐냐면, 아까 샘플링하고 캔디데이트 유망한 거 뽑고 다시 그거를 몬테카를로 리샘플링하고 뽑고 리샘플링하고 뽑고 했잖아요. 그거를 지금 5번 정도 시켜본 겁니다. 얘도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 붙으면 붙을수록 더 좋은 성능인 건데, 당연히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더 좋아지겠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샘플링하고 프로미싱 스코어링하고 샘플링하고 스코어링하고를 5번 정도 하니까 좋아지더라. 근데 이 3번 정도 하니까 거의 최적에 근접하는 성능을 내더라.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이제 프롬프트를 LLM이 직접 생성한, LLM이 직접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거는 LLM이 어느 정도 인풋과 아웃풋만 보고도 프롬프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를 이런 몬테카를로 서치를 통해서 스코어링을 잘 해가지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직접 할 수 있다. 사람이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할 필요가 없겠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초지능이 오고 있다고 해요. 소지능이 오니까 좀 이 LLM과 더 유연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필요하겠죠. 사실 초지능이 오면은 이런 프롬프트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초지능 시대에 저희는 대비해서 도태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네.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NLP 콕이었습니다.